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반민주당과 국민 없는 힘. 자, 민주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국민의 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두 정당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실제 국민하고 거리가 멀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자, 이런 입장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무너지는 민주주의, 고생이 많다. 이 브레시안이라는 좌파 매체가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민주당이 이제 개딸 같은 강성 지지자들의 행포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시간이다. 배신자, 첩자, 칠적, 색출, 처단, 제거, 살생부, 내전, 반람, 훌리건, 홍위병, 폭력, 정오, 영구저명, 문자 폭탄, 차마 눈떠고 못 볼 악질적인 댓글과 문자들. 요즘 민주당에서 주로 거론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무려 80% 정도의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었으면 끝이지. 지지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껏 무효표를 던진 사람을 기어이 색출하겠다고 사방으로 몰려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경파 지지자들은 상상력까지 발휘하여 자기 편이 아니면 닥치는 대로 의심하고 올가미를 세우고 퇴임 후에 양산에 내려가 농사 짓고 있다라는 문재인까지 국민의힘과 내통한 첩자 칠적에 속한다고 처단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떤 정신 상태인지 모르겠다. 이재명이가 말리듯이 이제 좀 비난을 중단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진정성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통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일탈 행태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발언까지도 하고 정의롭다 하고 또 이 배신자 색출을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의 양심을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당연히 그 자유는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지금 사상을 검증하겠다, 자백을 강요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침탈 행위다. 아니, 자유로운 민주정당에서 각기 헌법기관인 개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택을 한 걸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배신자라고 색출하겠다라는 저 정당이 민주적이냐? 저 정당은 이미 오래전에 민주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2016년 대선 경선 때 그때 민주당 안에 벌어지기 시작했던 이 문파, 손가락 혁명 이런 것들이 다 그 운동이고요. 문재인 스스로가 사실상 이런 부분을 부추겼던 효과가 있지요. 그 뒤부터 이런 것이 민주당의 고질병이 되어버렸고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인신공격, 흑색성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 수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은 그냥 안 두겠다고 했지만 결국 허사가 됐고 문재인한테 붙어서 이 문파, 강성, 지지그룹을 형성하던 게 이재명에게 개딸이라고 하면서 지금 결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당이 소수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당이 이 당으로서 역할을 상실하고 이렇게 된 데는 당이 이런 행태들을 방조하고 조장하고 내버려둔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강성 지지자들에게 점령당한 꼴인데 미국의 공화당이 트럼프 강성 지지자들에게 지금 점령당해 있고 보수주의자의 각종 이 모임들이 전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먹혀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화당이 전통적인 공화당의 역할을 상실하고 지금 트럼프에 끌려가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민주당이 전통적인 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소수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팬덤이라고 하면서 특정 정치인에게 맹목적 열광과 지지를 보내면서 나머지 당 내부와 또 하당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요 거의 야만적이다. 바바리안이라고 나는 불러야 된다. 그래서 미개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팬덤에 내몰려서 그야말로 상대에게 공격하고 정오하고 이럴 때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할수록 유대감, 즐거움, 자존감을 얻고 그러면서 점점 공격적이 되어가는 거. 이거는 거의 광신도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민주당에 가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지금 이 훌리건 당원들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영국이 7, 80년대에 경제가 침체되고 그리고 실직자가 넘쳐날 때 노동자들이 축구에 빠져들어서 원정 경기까지 쫓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영국 축구가 슬럼한 경기장에서 슬럼한 사람들이 관전하는 슬럼 경기가 되어서 영국의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축구를 외면하고 영국 축구가 유럽 프로에서 3류가 됐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 훌리건과 결별함으로써 영국 축구가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적인 축구가 됐던 것처럼 민주당도 이제 훌리건들, 당내 개딸 같은 훌리건들을 정리해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은 어떤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윤심이 싹쓸이 해버린 전당대. 안철수와 공동정부 운운한 거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도 없을 거니. 자, 그렇지만은 정치적 반대 진영을 용납하지 않고 청와대 대통령실이 용산이 총대를 메고 나경원도 주저앉히고 안철수도 겁주고 그러면서 뭔가 대중성이 부족한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집사, 대표가 집사지요. 그리고 당은 윤의 친직할 체제로 가버린 거죠. 반윤 후보들은 저는 탈락했고 그래서 결국은 윤이 다시 총재로 등극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는 겁니다. 당의 이름은 국민의힘인데 저 당에서 나오는 진짜 힘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 없는 윤의 힘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대선 1년이 된 윤이 초심이 어땠는지 모르니까 상투적인 표현으로 초심을 살려 국민의 마음을 얻으라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이젠 좀 쑥스러워요. 실질적으로 자신감에 차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의 묘미를 한껏 느끼면서 당은 이렇게 장악하는 거다. 과거에 박근혜는 그 당황 하나 장악 못해서 지 반대파에게 당대표, 서울시장, 국회의장을 넘겨주더니 탄핵당하더라.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은 적어도 내한테 꼼짝 못하도록 올라맬 거고 그리고 나한테 저항하는 세력에게는 공천이나 미래가 없고 내년 공천도 나의 신복들, 검사 출신들을 대거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당을 내 임기 말까지 장악해서 가겠다. 그래서 당내 이제 이 대통령과 김기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당정 협의를 한다고 만날 거고. 자, 많은 국민들은 무리한 공천 개입을 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언론들이나 식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대통령실이 거의 마음 놓고 공천에 자신의 세력들을 심을 거다. 각종 이 정부 산하기관에 이어 당도 아마 윤회 검사들이 전부 내려와서 곳곳을 장악해서 이제 윤회 정당으로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국민 없는 윤의 힘이 관철된 전당대회다. 그리고 당이 윤당화 되어버렸다. 이재명이는 민주당을 이당화하고 윤은
윤당화하는 그야말로 여야의 똑같은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전개되고 있는데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야당은 당의 총재 등을 뽑기 위해서 정말 무섭게 경쟁하고 누가 될지 모르는 이런 아슬아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거칠고 조악했다 하더라도 나름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의 정치가 21세기에 와가지고 정당 민주주의가 실종되어 버렸다. 정당 자체의 민주주의가 실종됐는데 그 정당이 민주주의를 국민 앞에 실천한다. 반민주적인 정당이 정당 민주주의를 실천해서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이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나쁜 나무에는 좋은 과실이 열릴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은 그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저기에 춤을 추고 있는 저런 당원들은 국민이 아니라 국민들의 적입니다. 감사합니다. We are